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토마토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토마토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그리고 토마토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토마토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토마토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먼저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 바로 라이코펜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마토의 그 선명한 빨간색을 만드는 바로 그 성분이죠.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2002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토마토 소스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감소했다고 해요. 45%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라이코펜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든요. 실제로 핀란드에서 1031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뇌 건강이에요. 라이코펜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한다고 해요. 라이코펜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해요.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토마토 페이스트를 섭취한 그룹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40% 적었다고 해요. 먹는 선크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라이코펜은 생 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아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돼요.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의 조합이 최고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다른 영양소들도 살펴볼게요. 토마토 하나에는 레몬 못지않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약 28%를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의 핵심이죠. 백혈구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이에요. 피부 탄력, 관절 건강, 혈관 건강까지 모두 콜라겐과 관련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피부도 좋아져요.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죠. 실제로 DASH 다이어트에서도 토마토는 핵심 식품 중 하나예요. 엽산도 상당량 들어있어요. 임산부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죠. 태아의 신경관 결함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도와줘요. 하지만 임산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베타카로틴,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토마토의 다이어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토마토 백지당 칼로리가 고작 18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포만감은 높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2012년 교토대학에서 발견한 성분인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13-5XO-ODA라는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고 해요. 실제로 쥐 실험에서는 중성 지방이 30% 감소했다고 해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토마토의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이에요. 소화 건강에도 탁월해요. 토마토의 구연산과 말산이 소화를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간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의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토마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토마토에 옥살산이 들어있거든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칼슘 옥살산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아요. 통풍 환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에 퓨린이 들어있어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2015년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2시간 이내에 통풍 발작 위험이 25% 증가했다고 해요. 토마토 알레르기도 의외로 흔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에도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소스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도 토마토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FODMAP 성분이 복통,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토마토의 칼륨이 ACE 억제제나 이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자체의 독성 성분도 알아두셔야 해요. 토마토의 잎과 줄기에는 토마틴TOMATINE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어요. 다행히 익은 토마토 과실에는 거의 없지만 덜 익은 초록 토마토에는 상당량 들어있어요. 초록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민감하니까 주의하세요. 토마토는 농약 잔류량이 많은 작물 중 하나예요. 미국 EWG에서 발표하는 더티 더즌 목록에 항상 포함되거든요. 꼭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토마토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이코펜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이코펜 혈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토마토 주스를 1리터 이상 마시거나 토마토 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토마토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가 정도가 적당해요. 토마토 주스로는 200ml 정도, 토마토 소스로는 2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토마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리해서 드세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구운 토마토 등이 좋아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서너 배 높아져요. 기름과 함께 조리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최고지만 다른 식물성 기름도 괜찮아요.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돼요.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도 있어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배가 돼요.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바질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증가해요. 토마토 보관법도 중요해요.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에 보관하되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실온에 두세요. 맛이 훨씬 좋아져요.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세요. 베이킹소다를 푼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이에요. 임산부분들은 어떨까요? 토마토의 엽산이 태아 발달에 좋다고 했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입덧을 악화시킬 수 있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토마토는 생후 6개월부터 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이상 반응이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노인분들에게는 토마토가 특히 좋아요.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칼륨으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선수들에게도 토마토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운동 후 근육 손상을 줄여주고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토마토 주스를 운동 전후에 마시면 효과적이에요. 시중에 나온 토마토 제품들은 어떨까요? 생토마토가 가장 좋지만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라이코펜 함량은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 주스를 고를 때는 설탕이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건강을 위해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토마토 케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케첩은 설탕 덩어리예요. 토마토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케첩보다는 토마토 소스를 선택하세요.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방울토마토가 단맛이 강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죠. 어떤 걸 선택하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토마토 다이어트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토마토 다이어트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저녁 식사 전에 토마토 2개를 먹는 방법이었어요. 실제로 3개월간 평균 3kg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토마토의 미용 효과도 입증되고 있어요. 8주간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피부 탄력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진다니 놀랍지 않나요?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도 실제로 확인되고 있어요. 매일 토마토 제품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평균 10mmHg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어요.
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어요. 물론 토마토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 결석, 통풍, 위산 역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토마토 알레르기도 의외로 흔하니까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올바른 섭취법도 기억하세요. 하루 2~3개 정도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하게 씻거나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토마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오늘 토마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토마토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토마토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토마토 먹고 몸에 변화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반대로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각국의 토마토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건강한 토마토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